코로나 때문에 상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사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 만신인데. 반갑습니다. 돈차리님 안녕하세요. 김승수님 남자분 아니에요? 김승수님? 결혼해주세요. 그런데 어디? 별론 것 같습니다. 행크TV 20만 돌파 기념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파이팅 팔코님이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요즘에는 다 유튜브 충분히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점심시간에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12시에서 1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12시에서 1시 식사 시간대니까 저희는 한 2시에서 3시에 방송. 고수의 장바구니. 고수들은 과연 어떻게 물건을 검색하고 지금 어떤 물건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낙찰을 받았던 물건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투자를 하더라도 다 보는 물건들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팔코님하고 저하고는 물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저보다는 하수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또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 투자에 대한 것도 또 달라요. 접근 방법도. 그런데 각자의 다 기준이 정말 좀 괜찮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정답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소화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가 뭐 아예 유효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를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께는 아파트 투자 방법도 또 배우시면 좋아요. 저희가 아파트 투자 방법 쿵쿵나리님 모시고 빌라 또 세라미스님 모시고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뭐 빨간조끼님 뭐 다가구주택 한 가지씩 좀 보여드리면 정말 좀 재미있고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수의 장바구니라고 타이틀되어 있지만 계속 물건을 검색하는 것만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시대에 계시는 초보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수익내는 사례, 또 현장 분위기, 느낌까지도 다 이 골고루 담아서 초보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하면서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돈이 없는데 과연 그거를 시청해도 될까요? 하시지만 저희가 최대한 우리 또 회원분들께서 적용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좀 골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수 장바구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 뭐를 하고 있느냐, 덩치가 되게 좋은 물건들을 지금 많이 제가 매입을 하고 있고 또 보고 있고 해요. 저는 진작부터 주택에 대해서 뭐 대출이 안 되고 세금이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 부분으로 좀 전향을 했고 이 주거용 물건에 좀 제가 포커스를 뒀었는데 상가를 많이 매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토지를 매입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도 한 600명 넘었더라고요. 그죠?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에도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평상시에는 제가 사고 싶어도 저거는 나오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런 물건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무조건 상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쇼핑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로 제가 이런 예측했던 거는 거의 빗나갔던 적이 없었는데 이 상가 똘똘한 거 하나 갖고 있어도 월세 뭐 200, 300, 500 나오는 거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웬만한 직장 하나를 갖는 거니까. 그럼요. 진짜 크죠. 코로나 때문에 상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그럼 사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인데 상가 받으면 되고 입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다 만실인데. 코로나 영향 안 받는 그런 상가가 있나요? 업종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니까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좀 지장을 받는 그런 업종들이 나오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소오피스, 뭐 공유 오피스 이런 데는 거의 다 만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무인 판매점도 지금 수익이 워낙에 좋고 그 다음에 제 거 지금 저도 추가로 스터디 카페를 오픈했는데 그것도 만실이에요. 그럼 그 전에 그 스터디 카페 그 전에는 그 상가가 뭐였어요, 사모님? 검도. 그치. 검도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지만 코로나에 상관없이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상가가 있으면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도 다 공실이었고 제가 지금 이제 하는 또 렌탈 스튜디오 이제 파티룸은 근데 좀 규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규제를 약간 받긴 하지만 원래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물건들도 우량 물건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우리가 이 빌딩을 사잖아요. 빌딩. 근데 사무장님 칼럼 뭐라 썼냐면 나는 수평의 빌딩을 산다. 그래서 꼬마 빌딩을 사는 게 아니고 빌딩을 이렇게 되게 많이 사가지고 꼬마 빌딩을 산 것만큼 많이 샀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어떠냐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제 대체 투자자 없다 보니까 상가가 굉장히 매도가 잘 되더라고요.
요즘에 혹시 뭐 파신 거 있으세요? 안 팔아요 저는. 이제 한번 팔아보려고요. 아 파시려고요? 왜냐면 사고팔고를 좀 자주 안 하는데 네네. 팔코님 좀 자주 하는 편이죠? 아, 저는 아직 네.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 시드분을 만들. 돈이 없을 때는 사고팔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안 팔아도 좀 투자 여력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 월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갈 때는 팔아서 몇 억이 생기기도 그렇죠, 하지만 이게 뭐 한 2천, 3천, 뭐 5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돈으로 또 상가를 사는 거니까. 아 근데 사무장님 그거 공감 못해요. 근데 사실 제가 상가를 안 파는 이유는 네. 또 한 가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상가에서 대출을 70%, 80% 받고 보증금을 어느 정도만 받게 되면 묶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안 묶이니까 네네네. 사실 세팅해놓고 돈이 안 묶이고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저도 사무장님 생각 수업을 들을 거예요. 이게 아까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수의 장바구니도 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해 강사들 급도 다 나와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바로 때 그들의 포인트가 다르니까. 사무장님이 보시는 포인트를 배우고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 더 듣고 싶어요. 초보 때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생각을 더 많이 했을 때 듣는 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들을 거라 요번에 상가반 신청하시면 같이 일기 되는 거예요. 일기. 일기반장. 일기반장. 어쨌든 제가 뭐 상가 강의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대한민국에 상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최고라고 하진 않지만 실전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가 투자방 광고하시는 거 아니냐? 예, 뭐 광고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상가만 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그 되는 노하우를 50만 원을 내고 들어서 내가 상가 하나만 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수강생분들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이지. 네. 행크에서는 그런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 지금 주거용은 투자하고 있거든요. 입찰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를 왜 하냐면 10년 이내 신축이기 때문에 내부를 솔직히 확인할 필요 없어요. 시세만 바로 확인을 하면 되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좋은 건 보실래요? 통일번지 진행 문건. 통일번지 진행 문건을 보면 27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27개. 통일번지 매각 물건으로 보면 이게 150건이거든요. 50건인데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매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꾸준히 입찰하다 보면 탁 흐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최근에 들어갔던 게 시세가 우리가 판단했던 게 8억 5천짜리인데 입찰을 6억 9천 가까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으면 이렇게 2년 뒤에 팔아도 일반 가세로 내도 수익이 전혀 나쁘지 않겠다. 물론 그 물건은 낙찰이 한 7억 가까이 됐는데 솔직히 7억 1천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7억 1천, 7억 2천에 받더라도 절대 손해나지 않는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1억 가까이 싸게 받게 되고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주에서 대곡 이제 GTX도 개통되고 나면은 일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봐도 이렇게 좋은 물건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말씀드려도 되나? 너무 다 얘기해 주나? 어쨌든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고수상권이 할 때는 이거 말고 그래서 시세 파악은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위험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지도 파악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물건 갖고 온 거는 본격적으로 장바구니를 하는 게 아니라 대략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할 거다라고 예고편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물건 3020건이 있네요. 3020건. 제가 그냥 관심 있게 봤는데 오늘 낙찰됐네요. 그죠? 이거 관심물건에 넣어두신 분 계신가요? 덩치 좋은 데에 그런 물건들을 좀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바닷가 인근에도 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행크TV로 원래 이렇게 좀 뷰가 정말 좋은 곳에 그런 단독주택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농어촌 민박 같은 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뭐 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도 뭐 여기 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만 그냥 저는 이런 물건 봤을 때 유치권 1억 2천 되어 있는데 겉모습을 보면 1억 2천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2억 7천만 원짜리를 1억 3천에 샀을 때
사실 대출이자 얼마 안 되고 하는데 매매가 잘 되는 그 금액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컨하우스에는 4억, 5억, 6억, 7억 그런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1, 2억대 물건이 더 이게 좀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럭셔리하게 꾸미지 않아도 바깥 부분만 좀 오히려 텃밭이나 이런 부분만 좀 잘 정리를 해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둔다 하면 자, 이런 물건들의 수요자도 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나 이런 해외를 보면 대부분 부자들은 이제 좀 그 섬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근데 그렇죠. 이미 배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공간에 와서 뭐 내가 한 달 살기, 뭐 일주일 살기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요즘 보면 보니까 제 아는 사람도 섬에 땅을 샀는데 생각보다 이제 섬에 다리가 연결 많이 돼가지고 이제 접근성이 엄청 평화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뽑는 물건들 자체가 애매해요, 다. 그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왜 사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금매를 샀을 때도 맞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좀 위주로 공략하는데 이런 상상을 자주 하게 되면 이런 상상이 좀 현실이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상상을 만족할 수 있는 또 매수자 한 분만 찾으면 되니까 예, 뭐 하늘 나는 자동차 없어도 배 타고 사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혹시나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임장을 직접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는 얘기 우리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사랑에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지금 진행 물건을 저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아까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충남에 있는 물건인데요. 근린 시설이에요. 자, 첫 번째 근린 시설이다. 대출이 나와 안 나와?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이 잘 나온다. 두 번째 토지 면적이 700평이에요. 근데 감정가 11억짜리가 지금 보세요. 4월 6일까지 해서 5월 11일 날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4억. 일단은 권리 분석을 보면 없어요. 특별한 게. 끝. 권리 분석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하나하나 보면 뭔가 지금 보이세요? 한옥의 느낌이 납니다. 이 사진 보면 느낌 굉장히 좋죠. 한옥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옥이 수리를 조금만 해놓으면 이거를 좋아하는 수요자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조금만 손보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인데요. 금산구청에서 시에서 약간 외곽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위치면 정말 카페 같은 거 하면 정말 좋겠다. 두 번째는 약간 외곽지역에 살고 싶은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니 지금 받아서 조금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도 일단 봐요 여러분들. 땅이 이게 700평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땅값은 공시지가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가지고만 있어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꼭 한번 임장하고 싶어서 찍어놨던 물건입니다. 전 최근에 5,000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700평이. 어쨌든 뭐 정답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물건을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저는 바로 즉흥으로 본 겁니다. 이거 뭐 준비한 멘트가 아니라 여기를 보통의 펜션과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 요즘에 보면 뉴스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단체 펜션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집합금지. 네, 집합금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단체 펜션의 공급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건을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펜션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다른 펜션과 좀 차별화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점과 맞춰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긴 단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된다는 얘기죠.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이런 거 해보면 수요가 많아서 솔직히 이런 거 뭐 4억 개 받아가지고 수리 조금 하고 해놓으면 충분히 솔직히 뭐 100% 운영되지 않고 60%만 운영돼도 그렇죠.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런 물건은 입지고 뭐 시세로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사업적인 감각으로 풀어야지 자기가 시세를 좀 만들어가는 물건이지 저기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걸 또 따지면 안 되고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또 한옥하고 자쿠지가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상상을 막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는 좀 휴양 시설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카라반에 개인 수영장을 주는 거야. 카라반에 개인 수영장을요? 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올 여름 전에 오픈을 합니다. 그 겨울에는 어떻게 해서? 겨울에 온수풀. 온수풀로? 시설비 많이 안 들어요? 시설비 들어도 많이 받으니까. 물값 얼마 안 하는데 지하수로 받으니까. 지하수로? 그 지하수도 나와요? 지하수를 대표해주는 시설만 하게 되면 되니까.
지하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인정 갔을 때 이거 들고 다니신 거 아니죠? 아니 지하수 뚫으면 웬만하면 나오니까. 아, 그래요? 계곡 옆이고 물이 있으면 그래요? 잘 나와. 지하수는 저 이거 해서 찾아야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요즘 누가 이거 이거 들고 저는 사실 이 물건을 못 봤지만 그래서 저는 물건 검색을 하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물건을 딱 띄워놓고 야 여기를 어떻게 바꿔보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지? 뭐 그런 상상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받으면 또 어떤 여기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산이 아니라 금산이면 대전도 있고 대전 사람들까지 다 대전 그렇죠. 사람들 오기가 정말 수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간.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나? 이거 천단인데 이거 너무 많이. 아니 근데 쌍가투자만은 진짜 더 많은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 삐.